김규리의 퐁당퐁당.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진 않죠. 그냥 전화를 겁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냥 전화, 그냥 거는 전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그냥 전화를 걸게 되지는 않잖아요. 왜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익숙하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나 늘 찾게 되는 그런 편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익숙해진 일상 중에 혹시 여러분 이곳도 있나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DNA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거.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적.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전생에도 아마 남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DNA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DNA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연이 아니니까. DNA 라라라라 라라라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DNA. 우와!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그냥 이어봤습니다. 뉴스공장이랑 이렇게 그냥 이을 정도로 됐잖아요. 우리 금요일마다 그냥 우리 황교익 선생님 남으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보이스 밴드 그룹이죠. 엑시트 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사드리세요. 네, 보이스밴드 엑시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는 거요? 저희요? 네. 그러기에는 나이가 아이돌 그룹 아니 저 네. 다들 잘생기고 네네. 그래서 아이돌 그룹 같아요. 멀리서 보면. 선생님 냉면은 겨울입니다. 너무 아파. 그 네. 김우준 총수가 잘 몰라요. 보기만 좀 알지. 뭐 맛을 아나? 우리 네. 금요일마다 그냥 이렇게 네. 할까 봐요. 그냥 네. 그 뉴스공장 저도 받아서 맞아. 뉴스공장에서 푸대접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 얘기 다 하셨어요? 혹시 핵심은 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냉면 얘기하셨죠? 냉면. 아 근데 이거 조금 더 이거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게 냉면만 제철인 게 아니라 냉면하고 같은 계열의 음식인데 이름이 다르게 붙어가지고 냉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막국수. 이 막국수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냉면, 그러니까 물냉면은 평양냉면이고 그거와 유사한 것으로는 함흥냉면이 있다. 그러니까 냉면에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 막국수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냉면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면을 만드는 재료를 보자 그러면 함흥냉면이 빠져야 돼요. 그 함흥냉면은 면이 감자 지금은 고구마 전분으로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죠. 메밀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분면으로 그러니까 쫄면 계열이라고 봐야 네. 돼요. 함흥냉면은 이렇게 빼야 되고 네. 냉면하고 같은 계통의 음식이 막국수예요. 그래서 막국수와 냉면은 같은 음식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냉면이 지금이 제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이 막국수도 지금이 제철이다. 아.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 원래 199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네. 춘천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겨울 돼야 막국수 먹고 이랬어요. 여름에 막국수 안 먹었어요. 차가운 면을 겨울에 먹으면 그것도 짜릿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요즘 그 난방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네.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냉면이 그 겨울에 아이스크림 더 맛있잖아요. 여름 아이스크림보다 겨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오늘 되게 아이스크림을 따뜻하게 여름에-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오는데 하다가 이렇게 우리 황교익 선생님께서 뉴스공장에서 너무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엑시트 나오셨는데 네. 이렇게 방송하는 거 처음 봤죠? 네, 이렇게 이어서 갑자기. 뭔가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의 묘미는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첫 곡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 아카펠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기계음을 막 내세요. 드럼 소리. 드럼 소리랑 네. 기계 이렇게 기계가 막 움직이는. 네, 이걸 어떻게 입으로 내세요? 뭐 너무 신기하다. 무한퐁당 때 하려고 저희가 숨겨놨던. 아니 다시 조금만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와. 우와. 야. 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게 오늘 되게 가능하다니. 잘하네요. 평소보다 잘하는. 너무 신기합니다. 저런 소리 듣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그 인간이 네. 이게 다른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온갖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인간의 목소리가 진화해 온 게 그러니까 이거 성대를 안으로 밀어넣고 둥글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이 내는 소리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 몇 개만 딱 내요. 그게. 근데 인간만 네. 독특하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선생님 톤으로 말씀하시면 신기해요. 뭐든지 다 약간 목소리도 내셔널 지오그라피 좋다. 느낌으로.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설득당하고 있어. 나 왜 엑시트 저런 소리를 팀 내려고 했을까?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첫 곡을 그 청해봤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희 퐁당에 제대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저희 퐁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뒤에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이제 네.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황교익 네. 선생님 네. 오늘 준비된 할 얘기 이야기 다 다 하셨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만 줄여서 말하는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몸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네. 한 30분 이야기할 거를 한 3분 이내에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셨죠. 네, 할 수 있어요. 빨리 하고 가셔야 돼가지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그냥 함께 하게 되니까 그것도 참 좋네요. 네. 자 모두 보내드리면서 펜타토닉스의 Joy to the World 함께 들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생방의 묘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팀들이 뉴스공장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말들도 우리 퐁당에서 더 하게 되고 더 듣고 싶었는데 했던 그 음악들도 함께 저희 퐁당에서 들려주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퐁당퐁당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덧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FM과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두에서 선크림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스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 관용품 세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신화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시끄러운 코걸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에서 영어 1년 수강권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황교익 선생님이랑 엑시트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그리고 나름 맑은데 눈이 내릴 것 같은 선곡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막 출첵 막 해주시고 계십니다. 3330님께서 오늘은 모처럼 일찍 나와서 오프닝도 들었네요. 날씨는 쌀쌀하지만 퐁당퐁당 덕분에 마음 따뜻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익숙하게 늘 찾게 되는 퐁당퐁당 습관되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습관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하루들이 쌓여가지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습관처럼 어떤 거를 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게 하던 일이어서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한 거. 이를테면 내가 세수를 했나? 내 치아를 닦았나? 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도 그렇게 습관이 되는 만큼 될 만큼 그 마음이 가까이 있고 항상 보고 항상 의지하게 되고 항상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곳이 많다는 것, 그것도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6599님께서는요. 제가 그런가요? 아직 소녀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소녀예요. 매일매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신다고.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896님께서 뉴스공장 듣다가 저도 넘어왔어요. 게스트도 넘어오지만 청취자도 넘어오네요. 뷔페 먹다가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 표현 너무 좋다. 뷔페 먹다가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으로 탁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셨대요. 8186님께서는요. 거리에 뒹구는 낙엽을 보니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네요. 제법 추운 아침입니다. 퐁당 처음 노크해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은행나무가 노랗게 변해서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람만 한번 탁 불면은 후두둑 떨어지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쟤네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나풀나풀 춤을 추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센 바람이 한번 쑥 불면 이 녀석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춤을 추면서 자기들끼리 춤을 추면서 내려와요. 여러분 지금밖에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19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죠? 눈이 부어서 그런가요? 7971님의 신청곡입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김기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금요일엔 퐁당극장. 오늘도 문 활짝 열렸고요. 저는 이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믿고요. 어떤 영화든 정말 꼭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다시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정말 영화의 마법사 으라차차 세호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거창하네요, 소개가. 근데 정말 작가님께서 영화를 딱 픽업을 해주시면 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쵸? 네. 아니 갑자기 이 영화가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얘기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들 힘들게 영화 만들잖아요. 네. 언제나 창작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네. 힘들게 만든 좋은 영화가 많은데 음. 그게 개봉 때 잠깐 주목받고 만나지 못하면 네네. 어디에 그런 영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다 해놓은 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약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세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는 이렇게 필리밍이 딱 되면 네.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 생명력이 계속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렇죠. 영화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딘가엔 계속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네, 누군가가 찾아서 봐주시는 거잖아요. 네. 생명력이 있으니까 계속 찾아서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 생명력을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역시 관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살아 있지만 누군가 만나러 와주지 않으면 외로운 거잖아요. 갑자기 네. 막 너무 가슴이 아파졌어요. 되게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도 그 존재를 몰라준다면 사실 외로운 거죠. 그리고 아니면 네. 한때 잠깐 북적북적이다가 맞아요. 명절 때 사람들 많고 1년 내내 텅 비어 있는 그런 집처럼 그런 집의 거실처럼 개봉할 때 잠깐 북적북적하다가 그 뒤로 어디에선가 잊혀져 있는 영화들은 좀 그 중에 좋은 영화들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화도 네. 어쩌면 그 중에 한 편일 거고요. 사실 오늘 영화는 네. 꽤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이지만 지금 다시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힌트송부터 먼저 들어보나요? 일단 이 힌트송 제목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장르 힌트를 드리면 오늘의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저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무척 좋아하고요. 저 너무 좋아해요. 오늘은 애니메이션인데 네. 예, 비교적 최근에 선보인 애니메이션이고 그 애니메이션 제목을 맞출 수 있는 힌트송을 드리면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이 함께 부른 긴 머리 소녀. 난데 긴 머리 소녀. 네, 긴 머리 소녀라는 제목에서 왜 유추할 왜 법한 웃으세요? 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떠올려 주시면 오늘의 네. 작품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작가님이 이 곡을 어떻게 찾아내셔서 오늘의 그렇군요. 힌트송이 되었습니다. 자, 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의 긴 머리 소녀 함께 듣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날씨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송 긴 머리 소녀. 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가장 긴 머리일 겁니다. 이 소녀가.
오늘의 영화는 네. 라푼젤 2010년 작품. 이게 너무 긴 머리 소녀였다. 이 이상의 힌트성이 없지 않나요? 그렇네요. 처음에 다른 곡도 생각했었는데 이만한 곡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디즈니의 50번째 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한참 겨울왕국 2가 네. 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거의 약간 숙제하듯이 겨울왕국 2를 보는 부모님, 숙제하듯이 보는 부모님. 아이들은 정말 다 보고 싶어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 일단 그리고 사실은 겨울왕국 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어른도 많이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극장에 가면 남녀노소가 같이 앉아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레디고. 그렇죠. 그게 이제 1편이죠. 네, 그랬죠. 2013년이고요. 네. 엄청난 후크였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게 네. 뭐 그리고 네.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 유일하게 1000만을 돌파한 건 겨울왕국 1편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겨울왕국 그중에서 2편이 상영하고 있는 이때 네. 저는 라푼젤을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왜 바입니다. 라푼젤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푼젤이 없었으면 겨울왕국도 없었다. 왜요?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푼젤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사실은 디즈니가 만든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 중에 서로 각자 좋아하는 최고의 작품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도 라푼젤이 저에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 네. 라푼젤이 더. 물론 그 전에 어릴 때 본 것 중에는 인어공주가 예전 디즈니 그 흔히 말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라고 그러죠. 디즈니 공주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인어공주를 좋아했지만 최근작 중에서는 라푼젤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냥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디즈니 픽사는 픽사 스튜디오를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디즈니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만 네. 사실 픽사가 만든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토이 스토리, 뭐 인사이드 아웃, 뭐 워리, 뭐 카,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시리즈들이 다 이제 네. 그 픽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니모를 찾아서도 있고요. 예. 엄청 많아요. 그렇죠. 라따뚜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다 픽사에서 만든 작품들인데 네. 이제 디즈니가 인수해서 디즈니 픽사 그 작품으로 소개가 된 거고요. 근데 디즈니가 사실 자존심도 상할 거잖아요. 본인들의 애니메이션의 명가였는데 네. 픽사 스튜디오에 그런 멋진 애니메이션이 등장한 뒤에 약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약간 옛날 느낌?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전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옛날 이야기들 네. 동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참 예쁜 주인공들이 나와서 예쁜 이야기를 그쵸.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고 픽사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야기가 살아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장난감이 막 주인공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픽사 작품들은 원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살아 있어서 그렇죠. 그 재밌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게 성인들을 위한 만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사실은 심기일전하기로 한 거죠. 왜 우리는 마치 이제는 한물간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자. 근데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지만 사실은 만드는 곳은 조금 다르죠.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기점이 된 작품이 공주와 개구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라푼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디즈니 공주들의 예전 네. 모습을 보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인어공주 뭐 이런 캐릭터들이 예전 고전적인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얘기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는 이야기이고 그 주인공 공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 악당에 의해서 그렇구나. 위험에 빠진 여자를 남자가 구해주는 스토리 구조잖아요. 백설공주의 그 왕비 그리고 신데렐라의 계모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렇네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악역은 나중에 따로 주인공이 됐죠. 말레피센트라고. 네, 그리고 인어공주에서도 문어 마녀. 그렇군요. 예. 마녀는 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여자와 여자가 여자네요. 서로를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위험에 빠져 있는 주인공을 음. 짠 하고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스토리였던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조금씩 디즈니도 변화를 했던 게 가령 알라딘을 만들면서 자스민 공주가 처음으로 디즈니 공주 중에 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를 가면 처음으로 물론 왕자긴 하지만 왕자가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미녀가 왕자를 구해주는 걸로 약간 역할이 바뀐 게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고 포카혼타스로 가면 이제 최초의 원주민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뮬란으로 가면 최초의 아시아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공주와 개구리로 가면 최초의 흑인 여성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진정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디즈니 프린세스의 변곡점은 라푼젤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겨울왕국을 보고 있으면 라푼젤을 잘 변형하고 계승한 작품이 사실은 겨울왕국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작이 있어요. 한동안 그 기존에 존재하는 동화로 안 만들던 디즈니였는데 네. 다시 라푼젤이라는 그림 형제 동화를 원작을 삼아서 네. 이거를 완전히 재해석한 거죠. 그게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그림 형제 동화에서의 라푼젤은 공주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난한 집의 그 아이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가난한데 음. 이 가난한 부부의 아내가 임신한 뒤에 상추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상추가 라푼젤이잖아요. 그게 라푼젤의 뜻이 상추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옆집에 있는 상추를 몰래 훔쳐먹다 걸리죠. 네. 그 상추의 주인이 마녀였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데려가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가서 탑에 가두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왕자가 그 긴 머리를 타고 이 마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올라가서 공주와 눈이 맞았는데 네. 결국 이 마녀가 화가 나서 점점점 네. 이게 이제 원작 이야기인데 이걸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공주로 만들고 왕자 대신에 도둑이 이제 도둑이. 네. 도둑이 이제 거긴 들어오는 설정인 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 네. 해서. 근데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라푼젤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주인공 라푼젤의 삶을 라푼젤 스스로 결정하는 이야기가 라푼젤이라는 거예요. 이제 18살이 된 라푼젤이 스스로 자신이 갇혀있던 탑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누구를 끌어올려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를 갖고 세상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이야기가 라푼젤이고요. 이게 사실은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와 라푼젤이 교묘하게 만나는 게 있고 실제로 겨울왕국 1편에 라푼젤의 두 주인공이 카메오 출연해요. 이거 유명한 건데 그 머리 자른 숏컷에 가까운 라푼젤이 이제 마지막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해요. 겨울왕국에 잠깐 등장해요. 네. 그리고 약간 기대된다. 겨울왕국에 보면 그 술록 있죠. 술록. 술록 스벤. 네, 네, 스벤이 사실은 라푼젤의 막시무스 캐릭터와 사실은 비슷한 설정인 거고요. 라푼젤에게는 그렇네요. 네, 라푼젤에게는 파스칼이라는 카멜레온이 있었는데 아주 네. 귀여운 친구죠. 네. 이게 겨울왕국 2에서는 약간 불의 정령이 그 파스칼을 닮은 캐릭터로 새롭게 등장을 해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라푼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겨울왕국이고 저는 솔직히 뭐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만 작품 전체로 봐도 전 여전히 겨울왕국보다 네. 라푼젤이 더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순전- 한번 봐야겠다. 이건 순전히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음. 라푼젤의 완성도에 비해서 관객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부당하지 않은가? 네? 라푼젤은 너무 일찍 왔다. 지금 만약에 개봉했으면 라푼젤은 나는 충분히 1,000만이 아니라 2,000만도 가능할 정도의 저력을 가진 작품이다. 매력과 저력이 넘치는 작품이다라고 강력히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이 어쩌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 아니다. 라푼젤이 잘 되지 않았으면 라푼젤이 꽤 잘 됐어요. 외국에서는 라푼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라푼젤의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다면 저는 겨울왕국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왕국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주인공 엘사와 안나의 자매 간의 우정과 자매 간의 연대와 자매 간의 관계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성장 스토리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거거든요.
그게 다 겨울왕국보다 3년 전에 나온 라푼젤의 힘. 라푼젤에서 시도해서 이거 된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원한다라는 게 입증이 된 덕분에 겨울왕국까지 갔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평가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나가 라푼젤이다라고 늘 주장을 해요. 그래서 라푼젤은 그냥 뭐 아까 힌트송처럼 네. 그냥 뭐 긴 머리 소녀가 탑 위에서 금발머리 빗고 있는 애니메이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게 아니다. 라푼젤은 디즈니 프린세스의 새로운 시대를 연 첫 포문을 연 진정한 의미의 첫 시작을 연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 볼 때 네, 그러고 보면 재밌다, 안 재밌다, 네, 잘 만들었다, 잘 못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김세현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이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제가 저도 라푼젤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네. 4-5번은 봤나 봐요. 네, 근데 TV 틀다가 만약 라푼젤 만나게 되면은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찾아보진 못했어도. 근데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캐릭터였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이제서야 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라푼젤이 탑 아래로 내려온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게 사실 마녀이긴 하지만 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엄마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아빠일 수도 있고요. 너는 그냥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세상 밖은 위험해. 내가 가라는 데만 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안에서 너는 안전해라고 하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주는 영화거든요. 그 묘사가 바로 처음 탑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네. 막상 엄마 품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었죠. 엄마 품을 벗어나서 첫 세상 밖으로 나가는 18살 청년의 마음인 거예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아니야, 두려움도 있고. 나 때문에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갖고 있고, 그거 자체가 되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푼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아이들의 성장 영화이고, 겨울왕국 이전에 라푼젤이 있었다라고 제가 오늘 한 10번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만큼만 들은 것 같습니다. 겨울왕국만큼만 라푼젤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요때다 싶어서 라푼젤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퐁당 극장 이후로 네. 이렇게 한 프로에서 이거 이렇게 같은 말을 강조하신 거는 이렇게 네. 많은 거를 해주신 것도 처음인 것 같은. 좋은 영화예요. 네. 좋은 영화입니다. 일단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유머로도 저는 겨울왕국에서는 올라프 혼자 흔히 말하는 하드캐리 한다면 라푼젤에서는 거의 모든 캐릭터가 합심해서 유머의 기운을 불어넣는 네. 합이 좋은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 라푼젤이 탑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자기 맨발이 닿았을 그쵸. 때, 네. 그 그 느낌, 감촉 네, 그걸 다 살려내죠.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풀 위에서 네. 막 뒹굴고 막 그 강아지처럼 막 네. 뛰놀 때 그때 그 모습이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자, 그래서 골라온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이죠?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함께 부르는 아주 로맨틱하면서도 사실은 단지 사랑 노래만은 아닌 한 개인의 자유와 꿈에 대한 노래이기도 한 맨디 무어와 제커리 레비의 I See the Light. 저는 솔직히 레디코보다 저는 이 노래 더 좋아합니다. 이 노래 뭐였지? I See the Light. 네. 아마 들으면 아마 라푼젤을 그럴까요?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그런 아마도 곡입니다. 들었을 텐데. 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아쉽다. 그러게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 네. 긴 머리 하면 박완규죠. 찰랑찰랑. 그앤다이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맨디 무어와 제커리 레비가 함께 부른 I See the Light 함께 들었고요. 네, 퐁당극장 오늘은 영화 라푼젤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라푼젤 박완규 씨? 긴 머리로 상상하니까. 네. 오늘따라 출근길에
인사를 나눠주신 새싹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5587님께서는요. 청주에서 오산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각이네요. 자주 지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퐁당 가족이 돼 있네요. 이왕 지각한 거 휴게소에서 문자 한 통 질러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각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각을 하시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함께 하니까 좋긴 한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8328님께서는요. 퐁당퐁당과 함께 아침 출근길을 같이 한 지 한 달째네요. 새콤달콤 사과 반쪽으로 아침을 대신하지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퐁당 덕분에 출근길 아침이 많이 행복합니다. 라고 행복을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효인 님이 9시 30분 출근이라서 30분밖에 못 들었었는데 회사를 퇴직하게 돼서 30분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로고송 끝에 귤디의 이히히히히 하는 웃음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수가 되니까 1시간 풀로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이히히히히히 이렇게 웃었나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웃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6460님께서는요. 11월의 마지막 불금을 즐기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나스 첸가님께서는요. 특정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금요일은 역시 좋네요. 늘 맑은 목소리 퐁당퐁당 귤디와 함께하고 있는 1일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금요일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자,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실 여러분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되는 사이잖아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저희는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오늘 끝곡은 임재범님의 어제 방송 중에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여러분 안녕.